1학년 2학기 국어 가입니다. 2학기에는 당연히 다시 또 새로 시작하니까 1 이렇게 시작이 되죠. 책 소개하기니까 읽기와 또 관계가 있습니다. 읽기 또는 문학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경은 말하기 듣기면 또 듣기 말하기와 관계가 있고,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말하는, 찾아서 말하는, 그러니까 읽기와 또 듣기 말하기를 또 연계해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대강의 내용을 좀 파악하는 그런 활동으로 볼 수도 있고, 정리한 내용을 또 연계를 짓도록 합니다. 1학년 2학기도 또 1학년 1학기와 또 연계해서 낱말의 받침, 자음자, 모음자 학습, 그 다음에 이제 받침 있는 낱말을 쓰는 활동했죠. 1학기 때. 2학기 때 이어서 낱말의 받침에 주의하며 글쓰기를 합니다. 문장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읽기를 하고, 책 소개하기니까요. 1학년이지만 또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죠. 소리와 모양 흉내내는 말 찾기, 재미있는 또 노래를 듣고 또 따라 부르는 활동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습이 또 여러분 글쓰기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읽기라든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한 그 내용들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이니까 다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읽기를 잘하면 글을 훨씬 더 잘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흉내 내는 말들, 그런 말이 들어있는 노래를 듣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글로 표현하는 거죠. 흉내 내는 말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시 읽기인데요. 시 읽기죠. 시 읽기와 연결을 또 시켰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지금은 우리가 학생들이 독자, 읽는이가 되어서 글을 읽고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필자의 입장에서 이런 글을 써야 되죠. 그죠? 흉내내는 말을 배웁니다. 평소에 뭐 흉내내는 말을 잘 쓰는 학생이라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나 모양을 떠올리며 글 읽기인데요. 소리나 모양을 떠올리며 그림을 살펴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오른쪽을 보면 짧은 글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 1학년 수준에서의 글쓰기는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 글을 만들어 구성할 때는 해당 학년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흔히 모범글, 예시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1학년 학생이라면 이런 정도의 글을 쓰길 바라는 어떤 그런 희망사항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한 문단이면서도 한 편의 글인 거죠. 문장 수로 보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이죠. 즐거운 단풍 구경. 우리 가족은 공원에 갔다. 단풍이 울긋불긋 예쁘게 물들어 있었다. 고추잠자리가 윙윙 날아다니고 우리 강아지도 신이 나서 멍멍 짖었다. 동생도 깔깔 웃으며 뛰어다녔다. 우리 가족은 단풍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 편의 글입니다. 하나의 문단이면서. 1학년 수준의 학생들이 이 정도의 글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렇죠. 앞에서 배운 내용처럼 문장으로 구성했고 문장이 여러 개가 들어있고 사실 또 제목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는 문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조금 전에 뭘 배웠습니까? 그렇죠.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시 이제는 또 선을 긋는 활동을 하고 또 글자에 대한 학습, 지식 학습을 하는 거죠. 네, 학생들이 글 쓸 때 좀 힘들어하는데 맞춤법 오류가 생긴다고 야단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식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 부분은 글을 읽을 때 이렇게 글자의 모양, 그죠? 이 모양, 표기죠? 이 표기가 실제 소리와 다르게 날 수 있다는 점, 뭐 그런 부분은 조금씩 안내할 필요는 있습니다. 놀이. 자, 1학기 때도 문장 표현하기, 문장으로 글쓰기가 나왔죠. 2학기 때도 나오는데 여러분 보면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자고 그랬죠. 자신의 생각.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학생들 지도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글쓰기의 생명은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뭐 낱말이든 어구든 그죠? 그걸 우리가 활용하는 거니까 자기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언어는 도구인 거죠.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인 거죠. 알맞은 문장, 알맞은 말을 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역시 1학기 때 했던 내용이죠. 그림을 보고, 보기를 보고,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넣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어려운 활동은 아니죠. 보고 그대로 따라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좀 더 나아가는 거죠. 앞에서는 보기에 제시를 했지만 그 다음 활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럼 보기가 없는 거죠.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는 하는 거죠. 물론 이게 가나다 모두를 보면 학생들이 써야 될, 또 채워야 될 그 내용이 많지는 않죠. 아마 가나다, 그 다음에 라 부분에서는 한 줄을 아예 새로 어떤 독립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학생이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문장 쓰기를 하고 다시 또 이제 문장 부호를 한 번 더 확인을 시키는 거죠. 1학기 때 한 내용과 또 연결을 시킵니다. 생각을 보고 문장으로 표현하는 활동. 그림의 내용을 보고 문장으로 말하기입니다. 사실 또 말하기도 연결이 되죠. 우리 1학년 학생들 지도할 때 보면, 글쓰기 할 때 보면 여러분들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글을 쓰라고 할 때 우리 학생들을 자세히 보면 입속말이죠. 입말이죠.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글을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글을 쓸 그 내용들을 말하는 내용을 글로 옮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말은 하는데 그 말하면서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그걸 빠뜨리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다 쓴 다음에 다시 읽으면 본인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바꿔서 읽기도 하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말하기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보면서 문장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장 놀이를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문장을 쓰는데 여기서는 받침을 좀 고려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받침, 문법적인 요소도 함께 생각하자 이런 겁니다. 뭐 뚫다, 점다, 핥다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에 여러분 글을 보면 조금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좀 학생들이 좀 인지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과서에는 날개는 얇은 그물처럼 이런 말이 나올 때 얇은이라고 할 때 보면 리얼 비어 밑에다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글을 많이 읽죠.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또는 아버지께서 이런 글을 또 시범해서 읽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읽는 연습이 많으면은 실제 글을 쓸 때도 학생들이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표기와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기가 힘들잖아요. 1학년 수준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읽고 또 부모님의 적절한 시범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쉽게 쓰면서 또 오류가 많은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볶음밥 이런 내용들이요. 뭐 떡볶이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고 끓다 나오지 이런 내용들. 옮기다. 뭐 앉다도 나올 수 있겠죠? 뭐 앉다 이런 것들. 아버지께서 달걀을 삶아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평소에 글을 쓰면서 문법적인 어떤 오류를 실수를 줄이기 위한 학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글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문장으로 쓰는 거죠. 이전에는 본인이 겪었던 일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쓰는데 지금은 이제 글을 읽고 나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문장으로 쓰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먼저 글을 읽겠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이 이 글 속에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또 연결하고 찾는 거죠. 물론 이 글 속에 있는 생각과 느낌과 내가 글을 읽고 난 나의 생각과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학생들의 생각과 느낌을 한번 대신 써보는 거죠. 여기서는 뭐 자세한 의견과 느낌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이건 다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이제는 원숭이 그 다음에 기린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쓰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문장 수준으로 나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긴 하지만 읽고 난 그 다음에 나의 활동이니까 그죠? 독서 후에 나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뭐 독후 감상문 이런 차원에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가 활동을 읽었지만 중요한 것은 글쓴이라고 하는 필자 입장에서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자신의 생각과 느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활동으로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원숭이야라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텐데 이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도했던 것처럼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또는 문장 부호가 오류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이
원숭이에게 정말 어떤 말을 해주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30명의 학생이 있으면 30명 모든 학생이 다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있어서는 안 될 수업인 거죠. 이런 수업은 모범답을 제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린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지가 아닌 거죠.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학생이 어떤 내용을 답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2학기 때는 여러분, 1학기 때는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 2학기 때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도 함께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른 자세 말하기, 예절, 듣는 사람 바라보며 자신 있게 말하기 참 중요하죠. 이거는 뭐 모든 부모님께서 또 원하고 또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생각한 내용을 또 쓰는 활동도 나옵니다. 그렇죠? 듣기와 말하기, 그 내용과 또 쓰기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내용을 쓴 다음에 또 본인이 말을 해야 되니까요. 자신의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쪽은 또 느낌을 살려 이야기 읽어주기 때문에 좀 다르죠. 읽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 뭐 실감나게 읽어주는 활동인데요. 여기서는 느낌을 살려 이야기를 읽는 방법을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뭐 말하기죠. 알맞은 목소리 읽기입니다. 자, 노랫말 바꾸기죠. 쓰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있는 내용을 내 관점으로 바꾸는 것도 재밌습니다. 모방이죠. 모방은 또 모든 창조의 또 시작일 수 있으니까 그런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재밌는 시를 또 좋아하니까요. 시 읽기, 문학 작품을 읽는 활동입니다. 문학 작품 중에 시가 아니라 또 이야기죠. 읽어주기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1학년 2학기) 가입니다. 1학년 2학기 나입니다. 나. 1학년 2학기 나도 또 이어지기 때문에 6부터 시작하는 거죠. 큰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쓰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쓰기를 중심으로 보면 겪은이를 글로 써요라는 부분이 지금 보입니다. 고운말을 해요. 말하기, 듣기 말하기 활동이죠. 읽기를 하지만 그리고 또 읽기 활동과 또 듣기 말하기 활동과 또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분. 자, 완성하는 거죠. 말을 하는데 또 나와 있는 보기, 자신의 어떤 감정, 마음을 표현하는, 기분을 나타내는 말을 또 넣어서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어떤 언어 표현, 그 내용을 좀 학습하도록 합니다. (1학년) 1학년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쓰기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쓰기와 읽기는 저는 뭐 다른 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중요한 내용 확인하기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3학년, 4학년 또는 고학년 올라가면 내용 뭐 요약하기라든지 중심 생각 찾기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1학년 수준에서, 읽기 수준에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쓰기라는 관점에서, 쓰기라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때요? 이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그래요. 아마도 글을 쓴다 그러면 핵심은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입니다. 물론 글쓴이가 어디에 가고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보고 왜 그것을 보고 인상적이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또 다른 요소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이죠. 여기서는 뭐 그런 내용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또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누구라는 내용, 누가, 무엇을,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누가 무엇을 했는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일어난 일, 우리 뭐 사건이라고 하죠. 일어난 일.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읽고 보통 뭐 활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인물이라든지 배경 또는 사건은 보통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래요. 일어난 일, 그죠? 사건들을 이제 파악하면서 정리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글을 읽는 입장이니까 독자의 입장에서 글쓴이가 쓴 내용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곧 필자가 되어서 글쓴이가 될 거죠. 필자가 되면 중요한 게 있겠죠. 그 중요한 것을 나중에 누군가 독자는 또 정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는 동전의 양면인 거죠. 다르지 않은 거죠. 글을 많이 읽어야 좋은 글을 쓴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읽기를 할 때 필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글을 쓸 때 독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의 제목 붙이기인데요. 왜 이런 활동을 시키겠습니까? 제목이라는 것 자체는 글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간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글을 쓸 때도 제목 달기에 신중해야 되는 거죠. 제목 달기. 이 제목 만들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여러분. 글련체를 대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심 내용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1학년 학생이 쓴 글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도서관 예절 이렇게 1학년 학생들이 2학기 정도라면 이런 정도의 글을 쓰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도서관 예절, 도서관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도서관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조용히 해야 합니다. 자리에 앉을 때에는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의자를 조심히 옮깁니다. 사서 선생님께 궁금한 것을 여쭤볼 때도 소곤소곤 말해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주장과 또 정보가 함께 담겨있는 글인데요. 띄어읽기 나옵니다. 뭐 띄어읽기는 또 쓰기와 관계가 있죠. 띄어쓰기를 해야 되니까요. 정보 전달에 그래 가깝죠. 추석 명절, 추석은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입니다. 곳곳에 사는 친척들이 고향집으로 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만듭니다. 햇과일과 햇국식으로 만든 음식은 정성스럽게 차례상에 올리고 가족과 나눠 먹습니다. 1학년 수준 학생이 글을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제가 1학년 2학기 글을 보여주고 있죠. 왜 제가 이 글을 하나씩 읽어보냐면 1학년 정도라면 이런 정도의 글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도한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글들은 한 개의 문단이면서 5문장 정도로 구성을 했잖아요. 저도 그걸 권장은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2문단, 3문단까지 구성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단수가 많다는 문단을 많이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이 쓰는 이 글 내용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느낌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어요. 제목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개미라고 되어 있죠. 개미. 지금 아주 간단한 제목인데 제목이 과연 이 글 전체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독자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의미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거죠. 교과서에 실려있는 글은 1학년 학생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정도의 글은 모범글이 되니까요. 많이 발전했죠, 여러분. 비사치기, 지금 읽기 자료인데 왜냐하면 글을 바르게 띄어읽기 위해서 이 글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글은 제가 볼 때는 1학년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상당히 수준 높은 글이죠. 문장 수도 많고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불가능할까요? 1학년이 이 글을 쓰는 거요? 정보 전달의 글인데 아마 우리 1학년 학생들한테 그래, 네가 쓰고 싶은, 네가 소개하고 싶은, 네가 알려주고 싶은 놀이 방법이 있으면 한번 그걸 설명할래? 말로 한다면 그걸 글로 써볼까? 충분히 이런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리는 글들은 우리 학생들이 써야 될 글의 어떤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베껴 쓰거나 그런 활동을 제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지우개 나오죠? 지우개? 설명문입니다. 지우개는 보니까 여기서는 뭐 문장을 2개씩 하고 문단을 바꿨죠. 여기서 이 집필자의 의도는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문단을 구성할 때는 이렇게 뭐 2문장으로 구성하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2문장, 2문장으로 보통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문단을 늘려가는 시초인 거죠. 여러분 2학년이 되면 문단 수가 늘어납니다.
물론 지금도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문단의 개념은 알고, 왜냐하면 평소에 글을 많이 읽으니까요. 그죠? 근데 뭐 이야기 글 같은 경우에는 명료하게 문단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설명문이라든지 정보 전달의 글을 아주 즐기면서 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을 읽으면서 문단의 개념을 스스로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지우개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가위가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아마 웃음을 머금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웃음을 머금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위를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있을까? 다 누구나 아는 건데, 여러분 쓰기가 그런 겁니다. 누구나 아는 것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하는 게 글쓰기의 기본이거든요. 물론 이런 글은 나중에는 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글은 의미가 없죠. 그렇죠? 똑같은 가위라도 글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설명을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좀 설명문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글,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정보 전달의 글이라고 하는데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아마 유사성, 공통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때로는 모르는 거죠. 관점이 달라지면, 보는 곳이 달라지면, 생각이 다르면 또 전혀 다른 글을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할 점이 보면 정말로 관심 가질 부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가위라는 설명하는 이 글을 읽고 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가위겠죠. 그 밑에 보면 가위를 사용할 때 잡는 곳이 손잡이이다. 물건을 자르는 곳은 날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독자로서 글을 읽은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정리되는 이 내용이 우리 학생들이 써야 될 글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읽기와 쓰기의 관계죠. 자, 여러분 이제 볼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뿌리를 먹는 채소, 1학년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뿌리를 먹는 채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문단이 2개입니다. 지금 보니까 문단을 2개이고 첫째 문단은 2문장으로 구성했고 둘째 문단은 3문장으로 구성했습니다. 문단 수가 1학년 끝에 와서 2문단도 늘어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시도하면 문단 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문단을 구성할 때 문단 속에 있는 중심 내용들, 1문단의 중심 내용, 2문단의 중심 내용 관계를 사실은 정하는 것은 보통 문제는 아니죠. 상당히 추상적이고 수준 높은 활동인 거죠. 여기서 보면 뿌리를 먹는 채소인데 뿌리를 먹는 채소는 몸을 튼튼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를 제시했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기침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 흐름을 보면 뿌리를 먹는 채소는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한다 했고요. 뿌리를 먹는 채소에는 무, 고구마, 당근, 우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무는 어떻다. 고구마는 어떻다. 당근은 어떻다. 우엉은 어떻다. 이런 방법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죠? 첫째 문단에서는 튼튼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종류가 있다는 내용을 하고 둘째 문단에서는 세부적인 설명을 붙이는 내용을 썼죠. 그렇게 구성했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들이 앞으로 우리 글쓴이가 될 1학년 학생들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대로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하나의 보기, 예시 자료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름 한번 볼까요? 뿌리를 먹는 채소, 정보 전달의 글입니다. 뿌리를 먹는 채소는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합니다. 몸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을 이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부모님께 들었겠죠. 또는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도 아마 이 학생이 이제 글을 쓴 사람이 학생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뿌리를 먹는 채소는 어떤 게 있는지 학생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엉이 있지만 연근도 뭐 뿌리를 먹으니까요. 이를테면 그런 내용이죠. 무는 기침 감기에 도움이 된다. 이 내용도 학생이 스스로 과학적인 어떤 그런 탐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고구마는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가 잘 될까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 당근에는 눈에 좋은 영양소가 매우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매우 많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야기겠죠. 우엉을 먹으면 변비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을 여기서 다루고 있잖아요.
이런 글들은 지금 여러분 본보기로서 제가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글이 좋다 나쁘다 판단은 지금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학년 수준에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의 방식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더 좋은 어떤 글이 되기 위해서는 뿌리를 먹는 채소가 있는데 이 뿌리를 먹는 채소를 먹고 나는 어떤 경험, 어떤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런 내용을 쓰는 게 더 좋은 글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설명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정보 전달과 관계된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그런 거에 대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하고요. 자, 실감나게 읽기. 실감나게 읽기를 말을 표현합니다. 1학기 때도 했죠? 네. 자, 1학년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글이죠. 봄이 되면 농부들은 논에 물을 대고 벼를 심습니다. 벼는 물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벼는 여름 내 햇빛을 받으며 자라다가 가을에는 누렇게 변하면서 익습니다. 익은 벼는 이삭이 축 늘어집니다. 정보 전달의 글입니다. 1학년 활동의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쓰기 활동인데요. 일기와 또 연결을 시켰습니다. 겪은 일, 1학년에서는 겪은 일,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일을 중심으로 글을 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루 또는 뭐 지금까지 겪었던 일을 전반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죠. 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다솜이가 쓴 일기인데요. 이 다솜이가 쓴 일기를 보니까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을 썼습니다. 물고기를 샀다. 물고기에게 단풍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물고기가 단풍처럼 빨갛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날마다 단풍이에게 먹이도 주고 단풍이와 이야기도 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1학년 수준의 글입니다, 여러분. 겪은 일들을 하게 말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 반이 함께한 일, 이제 좀 공동학습이고 협동학습이고 또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뭐 구국가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또 기르기도 하지만 함께하면서 공동체 의식 부분도 함께 또 가꾸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 생각이나 느낌. 이런 여러분 하나의 어떤 그 지식이 되는 건데요. 그랬을 때 이런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고 쓰면은 뭐 사실 좋은 거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나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늘 그렇습니다만은 하지만 생각이나 느낌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이라는 부분이 함께 들어가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생각과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지식으로 학습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합니다. 또 학생들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 가게놀이를 했다. 모두마다 가게를 만들었다. 우리 모두는 장난감 가게를 꾸몄다. 나는 물건을 파는 사람을 했다. 도깨비 인형도 팔고 변신 로봇도 팔았다. 내 물건이 팔릴 때 기분이 좋았다. 다음에는 물건을 사는 사람도 해보고 싶다. 1학년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글이죠. 자, 겪은 일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써야 되니까요. 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보면 감정,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또 말도 있으니 여기서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나다, 신나다, 기쁘다, 부끄럽다, 놀라다, 불쌍하다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또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어휘학습이라는 부분도 중요하니까요. 자, 겪은 일입니다. 1학년 수준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글로 보여집니다. 겪은 일에 대한 글쓰기.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 그렇죠? 그런 다음 마지막에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글을 써보자라고 했습니다. 제목을 쓰도록 되어 있고 학생들이 제목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글을 쓸 때 보면 제목이라고 하고 쌍점 이렇게 한 다음에 쌍점 제목하고 쌍점을 붙인 다음에 바로 글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제목이란 말은 우리가 빼도 되지만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쓰고 싶은 일을 일기로 쓰기죠. 겪었던 일 정리를 하고요. 낮, 아침, 저녁, 아침, 낮, 저녁 정리를 한 다음에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일기로 쓰는 활동을 하는 거죠. 이제 붙임 뒤쪽 자료에 일기 쓰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늘 말씀드렸지만 일기 쓰기가 아니라 독자가 있는 글쓰기 지금까지 여러분 교과서에 실린 글들을 보면 일기 쓰기는 일기 쓰기 단원에만 나왔죠.
대부분의 경우는 에세이와 비슷한 뭐 정보 전달에 그리거나 자신의 어떤 그런 의견과 생각이 담겨 있는 뭐 정서 표현의 글들도 있고 그런데요. 일기 쓰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담겨 있는 글, 흔히 말하는 에세이처럼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런데 1학년에서 지금 마지막 흐름을 보면 일기 쓰기로 마무리를 했지만 사실은 일기 쓰기라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한 문단 이상으로 글을 쓰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두 문단으로 쓴 예는 그냥 보기 자료, 예시 자료는 제시했지만은 실제로는 한 문단으로 글을 쓰도록 제시를 했죠.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명료하죠? 1학년의 글쓰기, 네, 바른 태도, 자세, 낱말 학습, 문장 학습, 이것저것 보면서 따라 쓰고 또 그림 보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고 점점 글의 양이 늘어나죠? 문장. 그래서 하나의 문단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문단이라는 개념을 학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만들어서 글을 쓰는데 사실은 제목을 따로 만드는 활동도 하죠. 읽기를 통해서. 그래서 제목이 있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난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일 그런 내용을 한 편의 글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1학년에서는 반드시 그림 일기를 써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쓰기 관점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뭐 문장 부호라든지 기본적으로 자음자, 모음자, 그죠? 어떤 자음자들의 상당히 또 끝 받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기의 입장에서는 쓰기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 학생들의 생각과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더 잘 살아나도록 드러나도록 격려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맞춤 오류가 생긴 것 부분을 너무 많이 또 지적하게 되면 또 글쓰기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하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